안녕하세요. 김윤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ADHD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미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이제 그 ADHD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러면은 그 가족들을 검사를 한대요. 그러면 검사를 해보면 엄마나 아빠 중에 ADHD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ADHD 때문에 이제 진단을 받고 그 부모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 검사를 했더니 아빠가 ADHD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에게 이런저런 증상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렇다. 근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과잉 행동이라는 측면이 조금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제 충동성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동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 아빠 같은 경우에, 이건 제가 외국 그 사례인데, 책에서 본 외국 사례인데, 이 아빠는 눈물을 흘렸대요. 내가 그랬다. 나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이 아빠는 어떠냐면 직업을 이렇게 한 군데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계속 이렇게 떠돈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어느 이제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순간적으로 보험 계약을 잘해요. 그러니까 ADHD의 특징이 뭐냐면 꼭 나쁘지만 않거든요. 이 순간에 어떤 것들에 융통성 있게 굉장히 그 잘 적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세일즈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보험을 파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계속 못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팔았으면 서류도 정리해야 되고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잘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회사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본 그 상급자가 이 사람에게 옆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붙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는 계약만 해라. 그리고 그 다음 처리는 꼼꼼한 이 사람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순발력 있게 계약은 체결시키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들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해주니까 그때 그 책에서 읽었을 때 이 사람이 거의 보험 그 매출을 엄청나게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조로 같이 하는 사람이 꼼꼼하게 하고, 이게 이제 ADHD 성인이 아주 잘 자신의 특징을 응용해서 이제 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ADHD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순발력, 순간 적응력이 되게 뛰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DHD 환자들은 말하자면 이 사냥꾼, 사냥꾼이 ADHD 환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ADHD 환자가 아닌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냥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ADHD 환자가 농사꾼이다. 그건 별로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ADHD를 더 완화시키고 적응력이 있게 할 것인가를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했어요. 8명의 진단받은 학생들을 아침에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 놀이를, 몸으로 하는 놀이를 시켰어요. 그걸 이제 8주 동안 하고 나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3분의 2 이상이 현저하게 집중력이 높아지고 과잉 행동이 줄어들고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8명이면 너무 실험군이 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200명을 모아가지고 다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200명을 이제 사전에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아서 이제 했는데 이 아이들을 수업 아침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 몸으로 하는 집단 놀이를 시켰대요.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이제 봤어요.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저하게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이제 이 충동성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애들이 기분이
좀 변덕스럽고 업다운이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분이나 짜증이 줄어들고 이렇게 스테이블한 어떤 감정 상태들을 유지하더라. 이런 결과들이 운동과의 관계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아주 큰 연구를 했는데 17세 이상 일란성 쌍둥이 200쌍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뭐 충동성이라든지 뭐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집중력이 더 다 높아졌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이게 집중력이 높아진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애들이냐면 여가 시간에 신체 활동을 많이 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력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운동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쌍둥이. 왜 쌍둥이를 했겠어요? 똑같은 기질과 똑같은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운동을 적게 한 애도 있고 그 쌍둥이 차이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애는 쌍둥이인데 한 애는 운동을 많이 하고 한 애는 운동을 적게 하는 수가 있겠죠.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더니 운동을 한 아이와 하지 않는 아이가 분명하게 집중력에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실험,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여러분 책으로도 유명했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4살 아이에게 마시멜로가 뭔지 아시죠? 달콤함과 부드러움과 입에 그냥 살살 녹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맛이잖아요. 그걸 주고 20분을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아이도 있었고 기다리지 못하고 먹은 아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충동적으로 확 해버리지 않고 그걸 기다리고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뭐하고 깊은 관계가 있냐면 집중력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20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봤더니 여기서 만족을 지연시킨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취도 높고 중독에도 안 빠지고 너무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만족 지연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이 만족 지연의 능력이 무엇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전두엽이 뭘 하느냐? 이제 뇌가 뭐 다 중요하죠. 뇌가 안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은 인간일 수 있는 이유가 이 전전두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수학, 논리, 추상적 사고. 이 사고도 구체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가 있는데 구체적 사고는 낮은 단계예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추상적 사고를 하거든요. 고등인지 기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전두엽 때문이고 전두엽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런 만족 지연, 집중력, 이게 충동에 따르지 않고 충동을 이렇게 멈출 수 있는 능력이 다 전전두엽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에 제가 편도체의 분노를 꺼트릴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조절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전전두엽.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전전두엽의 발달을 어떻게 시키느냐? 운동을 해서. 활발한 운동.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운동이 더 좋냐면 숨이 차지 않는 운동보다는 숨이 차는 운동이 이게 더 좋대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조금 숨이 차게 러닝을 한 그룹하고 스트레칭은 숨 차지 않잖아요. 숨 차지 않게 스트레칭을 한 그룹하고 몇 달 동안 대조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숨이 차게 러닝을 한 그룹이 이 뇌의 기능이 뇌가 훨씬 좋아지더라. 뇌의 연결. 그러니까 뇌 세포와 세포의 연결성이 더 좋아지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만 ADHD도 훨씬 더
약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그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ADHD의 그런 그 충동성과 과잉 행동과 산만함을 줄이는 데에 운동을 시켜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운동을 해서 남아있는 에너지를 빼가지고 이게 좋아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운동을 하면서 뇌, 특히 전전두엽의 혈류가 더 풍성해지고 뇌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럴수록 분노를 조절하거나 충동성을 조절하거나 두려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자, ADHD를 이제 조절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조금 더 단순하게 명령을 이제 인지시켜야 되고요. 삶도 이렇게 잘 짜임새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한다는 건 뭐냐면 꼭 필요한 것을 단순하지만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서 그게 막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ADHD 걸린 이 그런 증상이 있는 아이에게 엄마들이 너무 복잡하게 명령을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한 개씩.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막 복잡하게 한 번에 시키는 것보다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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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끝내고 하나씩 또 명령하고 단순하고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ADHD를 옛날에는 환경의 문제라고 봤는데 이제는 뇌의 이상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운동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실은 저도 뭐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심리학의 여러 연구들이 몸과 정신,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됐든 아니면 그 어린아이가 됐든 이 측면에 뇌 측면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다 같이 ADHD도 이렇게 잘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